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 페어 아티스트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저자는 사랑은 결국 가치의 싸움이다. 가치를 정하는 거는 희소성이다.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희소한 상대인지를 깨우쳐줘야 하고, 내가 그럼으로써 가치를 이끌어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정말 냉철한 사랑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가 되게 잘못 인식돼서 사실은 원나잇 방법으로도 알고들 많이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법이라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초기의 픽업 아티스트들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해서 어떤 반복적인 어떤 대화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한 사람과 하룻밤을 자는 거는 가능하겠지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그 매일매일 다른 여자와 자고 싶어서 아예 뭐 그런 뭐 경우도 있겠죠. 젊은 남자들은 특히 뭐 20대 남자분들은 뭐 그런 꿈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오래가는, 같이 오래 있는 그런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그런 욕망은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픽업 아티스트들은 그런 관계도 사실은 되게 기술적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랄까요, 무조건적인 순애보는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지 전혀 당신의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저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남자들이, 특히 20대 남자들이 고민을 하고요. 지금도 20대 남자들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상담 같은 거를 하는 20대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비슷해요. 어떤 여자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 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굉장히 감정에 굉장히 좀 중심이 된 치중한 그런 연애 고민들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건 사실 남녀 모두이긴 한데, 여자분들이 좀 더 빨리 현실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제 경험상 여자분들은 좀 더 빨리 현실적이 되고, 아까 정의연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남자보다는 일찍 하게 되는 것 같고, 더 깊게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거는 뭐 제가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근데 시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사실 예전의 사랑을 말할 때와 지금의 사랑을 말할 때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연애라는 아이러니라는 뜻이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 이퀄 연애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연애의 어떤 필수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었고, 그러면은 연애를 했고, 예전에도 사실 결혼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집안끼리 하는 거다, 그리고 서로 격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들과는 별개로 이제는 연애까지도 그런 어떤 기준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녀 사냥이 아니죠. 사랑하진 않으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되게 잘 보여줘서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뭐 맨날 같은 얘기만 하니까 인기가 없어져서 사라졌는데, 또 러브 스위치라는 또 케이블 TV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케이블 TV의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않거나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1인 방송 내지는 1인 미디어가 또 그 케이블 TV를 따라잡았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케이블 TV와 1인 방송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트렌드를 먼저 캐치해내는 쪽은 확실히 케이블 TV나 1인 방송 쪽입니다. 당시에는 뭐 1인 방송이 거의 어떤 선정적인 여성들의 방송이나 아니면은 게임 방송들이 거의 주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테마가 다양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TV에서 캐치해낸 거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사랑법이었습니다. 마녀사냥이란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가지 사랑 고민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 게스트들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냥 그 프로그램만 봐도 요즘의 젊은이들, 20대들은 얼마나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지,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진입 장벽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스킨십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30대인 저조차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로 제가 20대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났던 친구 중에 20살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되게 당황해 할 만큼 성에 개방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세대는 조금 사랑에 대해서 다르구나.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고 할까요? 물론 일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중가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의 테마는 아직도 낭만적 사랑이긴 하지요. 근데 그 표현 방법이나 어떤 그 낭만적 사랑을 이루는 수단들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아이러니인데요. 그런 아이러니에 지금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예를 들어서 마녀사냥이란 프로그램이 한창 활발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성에 개방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성관계에 대해서 보수적인 나는 이상한 건가?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개방적인데 나만 이상하게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방송될 때. 그러나 그거는 아니겠죠. 어떤 게 옳고 그른 건 아니고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래서 핫하고 자극적인 얘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중심이 돼서 나아갔던 거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근데 이제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고 할 수는 있는 단계가 됐다. 그럼 예전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개방적이 됐다고 할까요? 조금 성이라든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러브 스위치라는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송은 뭐 남자를 여자들이 평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준이 굉장히 속물적이에요. 일단은 외모고요. 두 번째는 재력, 돈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이고, 네 번째는 가진 집이나 차이고요.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걸로 이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나 이 사람이 싫어요 하고 끄면은 그 남자는 그게 0이 되면은 퇴장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 프로도 사실 어느 정도 되게 일맥상통해 있는 오늘 얘기하는 사랑의 변화와 일맥상통해 있는 그런 트렌드를 잘 담았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픽업 아티스트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사실 인문학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실용적이라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방법론이 과연 모두에게 다 완벽하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남자들이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애의 욕망, 그러니까 꼭 성적인 욕망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종류의 강의라도 들어서 본인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 강의는 되게 재밌어요. 듣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위 명문대, 카이스트 같은 데를 나와서 40살이 됐는데 40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럼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단 하나, 연애만큼은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연애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능력과는 좀 별개의 문제고, 특히 남자들은 좀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능숙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참고로 얘기하면 사실 여자 픽업 아티스트도 있어요. 여자 픽업 아티스트도 있고, 여자 픽업 아티스트들의 수업을 듣는 여자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 시장 자체가 되게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결혼정보회사와의 차이점인데요. 이거는 또 남녀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도구적인 어떤 뭐랄까요, 사랑으로 이르는 도구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픽업 아티스트들 강의는 남자들이 많이 듣고 결혼정보회사는 여자들이 많은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얘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치, 희소성, 상대방이 자신에게 뭐랄까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투자를, 그거는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그런 방법들, 그리고 말투인데, 말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여자들은 자신감 있고 남성적인 말투를 선호하겠죠. 좀 쭈뼛쭈뼛하고 좀 뭐랄까요, 눈치 보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그런 말투와 동시에, 근데 그게 너무 나가지 않도록, 너무 나가서 또 여자들은 또 예의가 없고 불량하고 자기한테 위험할 것 같은 남자들에겐 경계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어떤 적정한 선의 언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읽는 게 1단계 이론 수업이고요. 2단계는 필드 수업이라고 해서, 필드는 우리가 학문에서 얘기하는 필드와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에서 필드 강의, 필드 연구 같은 게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가서 그것과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이트와 데이의 차이인데요. 나이트라는 거는 클럽이나, 예를 들어서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밤에 주로 업소나 아니면은 술을 마시면서 술집, 요즘에는 뭐 감성 포차인가요? 감성 포차라는 게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여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현장 실습들을 합니다. 현장 실습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장소에 모이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환경에서는 제가 가서 그런 종류의,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한다 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이것도 로우하다는 뜻인데 그럴 때는 사실 여기 업체 강사가 스크립트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가. 그러면은 특히 20대들한테는 굉장히 잘 통합니다. 20대들한테는 잘 통하고요. 30대 이상한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강사도 얘기를 나중에 인정을 하던데, 그거는 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20대를 겨냥하거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